단두대는 우리가 인간을 처형할 때 쓰는 방식으로 과거부터 널리 쓰인 보편적인 사용 방식인데요. 무거운 쇳덩이를 모기에 달아놓고 밧줄로 연결시켜 사람의 목을 그 아래에 놓아 잘라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죄인은 그 밑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벌벌 떨면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를 보며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단두대는 사용수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모든 죄 앞에 죄인들은 평등하고 귀적이나 노비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처형되었으며 최대한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행해진 고문 도구들을 알아볼 텐데요. 단두대가 얼마나 착한 도구인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직역하면 꾸지람의 고삐라는 뜻으로 줄여서 브랭스라고 불리는 고문 도구입니다. 브랭스는 여성 인권이 굉장히 제한적이던 17세기 잉글랜드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대상의 감각을 지연시키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도구로 말을 듣지 않거나 그센 여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에이, 그래도 무슨 죄가 있겠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정말 말이 많거나 여자가 남편이나 이웃에게 심한 잔소리를 해서 들들 볶을 경우 재판 절차를 거쳐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는 아니지만 상당히 답답하고 괴로움을 느꼈고 사람들이 많은 광장 같은 곳을 이 도구를 차고 걷게 만들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여성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하는 것에 초점을 둔 악질적인 고문 도구입니다. 이 잔소리 범죄는 실제로 잉글랜드에서 400년 이상 등재된 범죄로 1967년에 와서야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철 부추는 고문의 메카, 스페인에서 유명했던 고문 방법 중 하나로 범인의 발에서 무릎 아래까지 조이도록 제작된 강철장화입니다. 이 고문 도구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발을 부추에 넣게 한 뒤 무릎 사이에 나무 쐐기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나무 쐐기를 하나 넣을 때마다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죄인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장화에 발을 넣기만 해도 좁은데 사이에 나무 쐐기를 계속 박아 넣어 골절과 파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사진으로 볼 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이 고문으로 골절상을 입으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겪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는 큰 공포를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쐐기를 하나씩 박을 때마다 범인은 큰 고통과 큰 공포에 시달려 결국에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후에는 이 부추에서 발전되어 끓는 물이나 뜨거운 납을 녹여 부으면서 고통을 극대화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모지는 조선시대의 형벌 중 하나로 처형하라는 사람의 사지를 묶고 얼굴에 물에 묻힌 종이를 겹겹이 쌓아 올려 끝내 비명도 지르지 못하면서 질식사시키는 형벌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종이를 도모지라고 하는데요. 민간 어원설에 따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도무지가 바로 이 도모지에서 왔다고 합니다. 소리도 못 내고 죽어가는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뜻에서 도무지가 나온 것이죠. 민간 어원설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를 반박할 만한 도무지의 어원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형벌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강상죄와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강상죄는 악질적인 폐륜을 저질렀을 때인데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폭행 또는 살인했을 경우입니다. 명예살인은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주로 사적으로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이죠. 주로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불합격한 자식이나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불효자식 또는 불륜 상태의 과부들에게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문대는 가장 악명이 높았던 중세시대의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고문 도구입니다. 모양은 단순한 나무 테이블인데 그 위에 팔과 다리를 묶어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고문대는 축의 회전력을 이용한 것으로 돌을 애를 서서히 돌려주게 되면 신경과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늘려지기 때문에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되고 끝내는 자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있던 거열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지를 묶고 소나 말의 힘 등으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찢어 죽이는 방식입니다. 잘 안 찢어질 경우 망나니가 칼집을 내기도 했답니다. 고문 바퀴는 정확한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로마 제국 초기에 만들어진 고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바퀴는 고통뿐 아니라 처형에도 큰 혁신 같은 것이었는데요. 고문을 할 경우는 사람을 물레방아 같은 곳에 묶어 불이나 물, 대못 등에 노출시켜 반복적으로 끌리게 하거나 물에 담궈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못으로 찔리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바베큐를 굽는 것처럼 온몸 구석구석을 고통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형을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형을 할 때는 똑같이 원통에 죄인을 매달아 놓고 높은 언덕에서 그냥 굴려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굴러가겠지만 후에 속력이 붙어 튀어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온몸의 모든 뼈들이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 충격은 시속 190km의 차와 충돌하는 것과 맞먹는 파워라고 합니다.
합니다. 운이 좋아 살아남는다고 해도 몸의 뼈와 장기들이 모두 망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는 것이 불행한 형벌입니다. Fear of Anguish는 직역하면 고뇌의 배 또는 고통의 배라는 뜻입니다. 도구의 모양이 배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고문 도구는 모양만 봐서는 쉽게 그 용도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 도구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 도구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넣고 손잡이를 돌려 벌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찢어서 죽이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는 입에 넣었고 동성애의 죄를 범한 자는 항문에 넣었으며 여성 범죄자의 경우에는 질 안에 넣어 인체에 주입한 후 서서히 벌어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구멍이 터져버리는 구조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악독하고 무서운 성고문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언메이드는 한국말로 철의 여인이란 뜻으로 여성 형태의 관 모양을 한 고문 도구의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 도구를 접할 이유는 없지만 아마 게임이나 만화를 보셨다면 한 번쯤 접했을 고문 도구입니다. 이 고문 도구의 고문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사람을 안에 가둬두고 말 안 하면 닫아버린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가 잔인한 이유는 쇠못들이 사람의 중요 장기나 급소 등은 피해서 찌르게 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한 번에 곱게 죽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고통스럽게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실제로 사용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실제 사용한 경우는 엘리자베스 바토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명 피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녀는 어느 날 시녀가 머리를 빗기다 실수로 머리를 좀 심하게 잡아당기자 화가 나서 시녀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반지가 끼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시녀의 뺨에서는 피가 튀었는데요. 바토리는 이 피를 닦았는데 평소보다 피부가 좀 더 하얗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젊은 처녀의 피가 자신의 노화를 막고 젊음을 준다고 착각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이 기구로 피를 모아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노세 황소는 고대 그리스에서 만든 고문 방법으로 사람을 안에 가두고 아래에 불을 질러 천천히 사람을 익혀 죽이는 장치입니다. 처형을 시작하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채로 구워지면서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정밀히 설계한 소의 모양 때문인지 마치 소가 우는 것처럼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고통스럽게 10분간 비명을 지르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기원에 따르면 기원전 6세기경 시칠리아 섬의 건축가인 팔라리스가 일꾼들을 모아 선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후 자신의 왕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신하에게 고문 도구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는데요. 그 고문 도구가 바로 이 노세 황소였다고 합니다. 그 후 연회 때마다 녹색 황소를 가져와 백성들 앞에서 사람을 집어넣고 고문하다 죽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후에 백성들이 폭군을 일으켜 팔라리스 왕을 잡아다 이 안에 넣어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도구에 자신이 죽어버린 셈이죠. 그 후로도 이 고문 도구를 사용했다는 설들은 있지만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다 의자는 삼각목마라고도 불리며 이 고문 도구는 중세 스페인에서 널리 쓰인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용도는 피라미드처럼 생긴 모양의 꼭대기 부분에 사람의 항문이나 여성의 질을 위치시켜 앉도록 하여 서서히 무게에 의해 파고들게 되는 형식의 잔혹한 형벌입니다. 형벌을 가하는 모습이 그림으로도 남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잔인하고 유명한 고문기구인데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스페인식 당나귀가 있는데 이는 여성을 위해 설계한 고문 방법입니다. 여자를 저 사이에 앉힌 후에 다리에 추를 묶어 무게로 서서히 고통을 주는 방법입니다. 앉는 의자가 평평하지 않고 뾰족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몸으로 저 날카로운 부분들이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접해봤을 도구입니다. 과거에는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T자형의 모습이었는데요. 나무 끝에 양손과 발등을 고정시켜 매달아 놓는 형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못에 박혀 느끼는 통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관통에 의한 고통이 아닌 중력에 의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고정되면 중력에 의해 횡격막이 압박되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못 박힌 부분에 힘이 가해지니 매달려진 죄인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인 셈입니다. 결국 극심한 호흡곤란과 탈수, 배고픔 등으로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잔인한 형벌이 널리 쓰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이유였는데요. 손을 매달아 놓았던 나무만 새로 바꾸면 기둥은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절약되었다고 합니다.